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죠, 맨날. 잘 계셨어요? 예. 자, 오늘은 지접곱 다 못 끝냈죠, 그죠? 측량 파트 못 끝냈죠? 예, 아마 측량할 것 같은데 한 시간 정도 측량하고 이제 등기법 나갈게요. 아마 그 요약집, 좀 요약집까지 하시죠? 예, 그 요약집 아마 페이지 84쪽, 3페이지 볼게요. 예, 자, 지적법은 그 땅에 대해서 이게 한자로 땅지자고 호족 적자거든요. 우리 사람의 호족이듯이 이제 토지에 대해서 호족을 배운다 그랬었잖아요. 자, 우리나라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토지들이 있죠. 그죠? 이 토지를 이제 이렇게 필지수로 이제 사고 팔던데, 우리 토지를 이제 사고 팔 때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개인들은 이렇게 사고 파는데 이제 거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서 정보가 필요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해서 그 네 가지를 배운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7, 8 이게 땅이 뭐죠? 지번이죠, 지번. 그죠? 전대 이게 뭐죠? 지목. 이웃 토지와 구별되는 선들 있죠, 그죠? 이 성이 무엇이에요? 경계선이죠, 그죠?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면적. 자, 우리 지적법은 이 네 가지 배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적법은 총 이제 우리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1장은 이게 용어 정리에서 나오고, 그 2장은 요것들이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지 토지의 등록이다 해서 나오죠, 그죠? 요게 이제 결정되면 이 정보가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이 정보를 국가가 공적으로 담아주는 장부가 있죠. 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적 공부다, 그러죠? 그래서 3장에서는 지적 공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배우죠. 자, 여러분, 요 부분이 지금 어디에 이제 요 전체적인 있냐면 우리 요약집 제일 앞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제일 앞 페이지에 부동산 공시법 요약집 그 다음 장 보세요. 이 책의 차례 다음 장. 이 책의 차례 다음 장 있죠. 맞죠? 거기 보면 1자하고 제1편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 다음 장이죠. 그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1장에서 용어 정리 이렇게 써 있죠. 2장은 제 토지에 등록해서 우리 한 필지 단위로 등록해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6가지 나오죠. 그죠? 그럼 밑에 2번에 보시면 제2절 한 필지마다 우리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지번하고 지목하고 경계 면적. 이거 어떻게 결정되는지 쭉 이제 배우죠. 그죠? 배웠고요.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3장 있잖아요. 자, 요게 정보가 필요하면 요 정보를 국가가 담아두는 장부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지적 공부. 그래서 3장은 지적 공부에서 배우는데, 왼쪽에 이제 지적 공부에 7가지 종류가 나와 있죠. 우리 토인공대 좌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서 이제 등록사항에 어느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되느냐, 거기 3번에 우측에 쭉 우측에 고유한 등록사항 있죠. 그죠? 뭐 토지대항의 이동면계 이런 거 기억나나요? 공의조명부의 뭐 고소한 지분, 그 대지권 등록부의 건전한 대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고부자 이런 게 써 있죠. 그 다음에 경생도 거의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 3장에서 배우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4장이죠, 4장. 4장은 뒷장 있죠, 뒷장. 자, 우리 뒷장. 이렇게 이제 우리 지적 공부에 등록돼 있던 저 4장은 요걸 우리가 토지의 표시상인데, 여러분 땅에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은 10년, 20년 가만히 있어요. 변할 수도 있었어요. 변할 수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의 그렇죠. 이동이죠. 그죠? 근데 이제 토지의 이제 이동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게 우리 4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의 이제 종류가 왼쪽에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쭉 나오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뭐 대상 토지가 뭐고 신청이 뭐 60일인지 뭐 측량이 하는 건지 아는 건지 쭉 나오죠. 그죠? 그리고 특징. 여기 4장까지 지난 뒤에까지 배운 게 4장이죠. 맞죠? 자, 5장 이제 오른쪽에 보면 지적 측량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자, 측량장 이제 마지막에 5장이잖아요. 측량은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땅에 국가가 요 지적 공부를 갖고 있는 목적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요 토지에 요 표시사항을 국가가 등록할 때는 여러분이 등록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등록을 시키잖아요. 등록할 때 여러분 땅이 이 지번과 지목은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뭐 지번이 몇 번이고 지목이 뭔지 이렇게 전인지 답인지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땅이 경계선과 면적을 등록하려면 기술적인 땅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측량. 이 측량에 관한 경계 면적 구하기 위한 측량에 관한 파트를 5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집을 줬는데 옆에 토지 주인이 여러분 땅 경계를 침범한 것 같대요. 그죠? 그럼 뭐 해보자 막 그러죠? 그렇죠. 경계 측량해보자. 그죠? 그게 측량이에요. 그래서 측량은 이제 개념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이렇게 지상에 이렇게 7번지 이런 토지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우리 도면에 이렇게 자 우리 지적도 임야도에다가 이렇게 축소해서 올려놓죠. 1200분의 1면 1200분의 이렇게 올려놔서 이렇게 돼 있다가 자, 이 7번지 토지 주인이 이렇게 지상에서 이 땅을 경계를 이렇게 분할해서 팔 수 있죠. 그죠? 그럼 지상에다가 경계선이 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도면에다가 이렇게 경계선을 등록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이제 등록이 돼 있다가 자, 우리 7번지 토지 주인이 이렇게 지상에서 집을 줬는데 옆에 8번지 토지 주인이 자기 땅 경계 침범했다고 싸울 수 있죠. 그죠? 지상에 경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니까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경계선을 어디다가 등록시켰냐면 지적공부인 지적도에다 등록을 시켰죠. 그죠? 그럼 침범한지 아닌지는 이 도면에 이렇게 등록된 이 경계점을 등을 이렇게 지상에다가 이렇게 복원시켜 버리면 침범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땅의 지상의 경계를 도면에 등록하고 도면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을 때는 실제 거리가 등록되는 게 아니죠. 그죠? 축소해서 등록시키고 확장해서 복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땅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측량. 그래서 이제 우리 측량의 개념이 이렇게 나와요. 저 지적 측량은 의의가 저 토지에 우리 측량은 여러분 요 지번과 지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한 게 뭐죠? 면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계와 요 면적을 요 지적 공부에다가 이렇게 등록하거나 요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다가 복원하기 위해서 땅을 측량한다 이렇게 개념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측량은 우리한테 세 가지를 물어보죠. 언제 측량하는지 이제 측량 대상, 사유를 물어보고요. 우리 측량은 이제 기술자들 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는지 그 측량 절차를 물어보고 측량이 잘못되면 그 측량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의사에 따르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 절차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배우면 측량 이제 마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측량의 파트를 이제 우리 볼 건데, 자, 우리 측량의 그 부분 가볼게요. 저 페이지 아까 우리 83페이지. 그래서 그 개념 잠깐 가볼게요. 우리 측량의 개념이 나오죠. 자, 83페이지에 지적 측량이란 이렇게 써 있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각 필지의 경계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측량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웃 간의 건물 신축으로 토지에 경계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 경계 측량해 보자 그러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측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측량이 이제 종류가 그 1번부터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13가지가 이제 나와요. 측량이 종류인데, 근데 우리 측량의 이제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나눠주거든요. 하나는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으로 나눠져요. 근데 우리 측량의 종류가 지금 한 13가지 정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우선 첫 번째 여러분 측량하지 않는 사유를 좀 몇 가지만 기억해 볼까요? 자, 우리 측량은 이 땅에 뭐와 뭐를 구하기 위해 측량하죠? 경계와 면적. 그럼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지번 바뀔 수 있죠. 그죠? 지목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지번이 바뀌더라도 자, 지목이 바뀌더라도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 경계 면적 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또 우리 합병 측량 안 했죠. 그죠? 우리 합병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를 한 필지 합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7번지 대지와 8번지 대지를 합할 때 도면상에 있는 경계선을 이렇게 지워버리고 토지대항에 나와 있는 면적은 그냥 합산만 시키면 되죠. 그죠? 그럼 합병된 토지는 이 땅에 새로 경계 면적 구하려고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우리 페이지 그 84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우리 중간 정도에 그 측량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우선 소지목이 합병하면 측량 안 한다 이렇게 암기돼 있죠. 그 소재지 바뀌든지 지번 바뀌든지 지목 바뀌든지 토지 합병 또 이 그 도면의 제작서 이거는 이따가 사라진 건데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속 지적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연속 지적도는 측량을 통해서 만든 지적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속 지적도 가지고는 땅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 거 뭐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지목 변경하고 합병. 이 두 토지는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먼저 잠깐 볼게요. 우리 측량은 그 밑에 구분이 써 있죠, 그죠? 측량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하나는 자, 우리 기초 측량과 이렇게 세부 측량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측량 기술자들이 측량할 때 아무데나 가서 측량할까요? 측량 기준점이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측량 기준점을 박을 때 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해서 이 측량 기준점이 이 세 가지 그 기준점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 이제 측량의 기준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자, 지적 삼각점이라는 기준점이 있고요. 또 이제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기준점이 있고요. 자, 우리 지적 도군점이라는 기준점이 있거든요. 요걸 박을 때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는데, 우리 측량은 되게 여러분 삼각 측량하죠. 왜냐하면 삼각형이 결정돼야 면적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여기 바닷가에 있으면 요 땅 이렇게 면적 구할 때는 우리 고등학교 공부할 때 여러분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배웠죠, 그죠? 이렇게 밑변 나오고 그러면 면적을 산출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되게 측량은 삼각 측량인데, 우리 측량할 때 우리나라에 이제 기준점들이 있어요. 이 기준점들이 우리나라 제일 큰 기준 원점이 어디가 있냐면 우리 수원에 영통에 있거든요. 우리 수원에 영통에 보면 측량 기준 원점이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우리 전주에 이쪽인가요? 우리 전주에 측량하려면 여기 굉장히 멀죠, 그죠? 그리고 측량할 때 산 정상 이렇게 이제 기준점을 세 가지 기준점을 박아놔요. 자, 그중에 이제 지적 삼각점이라는 기준점이 있는데, 이 삼각점의 기준점은 점 간의 거리가 일제 시대 때 일본 애들 박아놓거든요. 2에서 5km마다 대개 이제 산 이렇게 정상에다가 삼각점의 기준점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뒤에 삼각점 기준점 한번 볼까요? 자, 86페이지에 보시면 그 삼각 기준점 있어요. 예, 거기 왼쪽에 지금 돌덩어리 하나 있죠, 그죠? 여기 지금 그 제가 그 어디야 그 은평이거든. 은평에 가지고 이제 강의하다가 점심에 심심해가지고요. 좀 저기 그 산에 올라가는데 산 꼭대기에 이게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작년에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이게 지금 지적 삼각점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여기 산 꼭대기 정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게 똑같은 점이 있죠, 그죠? 이 똑같은 점을 이제 삼각 보조점인데, 이 끈간의 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건 1에서 3km 사이 이렇게 중간에 능성에 이렇게 삼각 보조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가장 많이 보는 게 지적 도군점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50에서 300m 사이에 이렇게 설치되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여러분 지적 도군점이라고 86페이지 있어요. 그 지적 도군점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여기 길거리 가다 보면 이런 게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 맨 홀에다가 전주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전주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세 가지 요 기준점을 박는 측량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초 측량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적 삼각점, 그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군점. 근데 시험에서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이 기준점이 바뀌면 어느 기준점 지나면 어떤 기준점이 나오는지 그 성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들이 나오는데, 이 성과를 관리하는 것과 우리가 이 기준점을 열람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수수료 내고. 근데 이 삼각점의 성과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삼각 보조점과 도군점은 둘 다 우리 지적 소관청이라고 구청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열람을 신청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주의할 것이 이 지적 삼각점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있어요? 시도지사인데, 자, 여러분이 우리 시도지사한테 할 수 있고 열람 편류에서 누구한테도 할 수 있냐면 소관청에 가서도 우리가 이 기준점 삼각점의 기준점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요. 요걸 하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 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자, 우리 84페이지 먼저. 84페이지 있어요? 네, 큰 3번에 측량의 구분 이렇게 써 있죠. 중간에 3절. 자, 양가로 1번. 지적 측량은 이렇게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 측량과 한 필지 경계 면적을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기초 측량의 그 종류가 기형, 니은, 디귿 세 가지 있잖아요.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 측량, 지적 도군 측량.
그리고 나머지 측량들을 다 세부 측량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 그럼 먼저 뒷페이지 넘겨가 볼게요. 자, 86페이지. 자, 우리 측량의 기준점들 나오죠. 관리 보세요. 의. 자, 지적 기준점이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한 측량 기준점으로서 그럼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밑에 제일 밑에 관리 보세요. 그 점 간의 거리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해 보시면 자, 우리 삼각점은 2에서 5km 사이에 설치되어 있고 삼각 보조점은 1에서 3km 사이에 설치되어 있고 지적 도근점은 대개 50에서 300m 이하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써 있죠. 자, 그 밑에 이제 성과의 관리 보세요. 자, 우리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의 측량 성과는 지적 소관청이 관리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오른쪽에 니은 볼게요. 자, 지적 소관청이 이 지적 삼각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우리 삼각점 성과는 아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변경됐다는 것을 통보를 하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 자, 지적 소관청은 연 몇 회 이상 1회 이상,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기준점이 잘 박혀 있는지 현장에 가서 이상 유무 등을 조사하게 되어 있다.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밑에 열람 보세요. 열람. 자, 우선 기억. 우리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이 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을 보관해서 일반인들한테 열람할 수 있는데 니은을 줘야 되죠. 자, 지적 삼각점이라고 써 있죠. 그죠? 두 번째 줄 보세요. 지적 삼각점 성과는 우리가 시도지사한테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적 소관청에 가서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은 누구한테만? 그렇죠. 지적 소관청에만 가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는 요 기준점 박는 순서가 나오죠. 제일 먼저 뭘 수립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계획 수립해서 측량 장비 준비해서 현지 답사해서 선점해서 말뚝받고 관측해서 성과표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순서대로 요 기준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83페이지 이제 보세요. 자, 아까 측량의 종류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기초 측량이라고 써 있죠? 여기 아까 기준점 박는 거죠. 그죠? 그 나머지 여러분 2번에 신규 등록 측량 이렇게 써 있나요? 이거부터 나머지 끝까지가 세부 측량이라고 그래요. 세부 측량이라 한다. 자, 우리 명칭 하나 붙이면 되죠. 그죠? 우리 신규 등록할 때 새로 경계 면적 구역에서 측량하잖아요. 그럼 무슨 측량? 신규 등록 측량. 우리 등록 전환할 때는 측량을 무슨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땅을 분할할 때는 측량을 무슨 측량? 분할 측량. 우리 합병할 때는 측량을 무슨 측량? 없어. 제가 정신 차려 그 얘기예요. 합병은 없죠. 그죠? 아까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측량을 안 했잖아요. 분할은 측량하지 마. 그죠? 그래, 분할 측량이고. 그다음에 우리 일필지 전부가 받아들면 측량하지 않지만 일부가 받아들면 측량했죠. 그죠? 그걸 이제 등록 말소 측량이라고 그래요. 등록된 것을 말소하게 측량.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뭐 청산가리 축적 변경 기억나시나요? 축적 변경할 때는 측량을 축적 변경 측량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우리 지적 공부가 다 사라지면 면적 같은 거 사라지면 다시 복구했죠. 그죠? 그때 하는 측량을 복구 측량이고 바로 밑에 8번 지적 공부의 등록생 사항이 잘못돼서 오류를 고칠 때 하는 측량을 오류 정정 측량이라 하고 자, 이 9번째는 나중에 측량은 1차적으로 수행자들이 하는데 여러분의 경계 면적을 등록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소관청이 2차적으로 수행자들이란 측량 성과를 검사해요. 그때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 검사. 검사하니까 검사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근데 그 제일 밑에 10번이 지금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써 있죠. 자, 우리 지적 확정 측량은 어느 시행 지역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 도시개발이죠. 우리 신도시를 만들 때 새로 그 지역의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 확정시키기 위해서 측량한다 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 측량을 도시개발 사업 측량 이러지 않고 지적 무슨 측량이라고요? 확정 측량. 다른 것은 다 그 앞에 개념에
용어들이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확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사는 측량을 지정 무슨 측량? 그리고 확정 측량이라고 합니다. 자, 넘기셔서 볼게요. 자, 아까 우리 도면에 있는 요 경계점을 지상에다가 복원시킬 때 하는 측량을 경계 무슨 측량? 복원 측량. 예, 우리 측량이 한 80%가 이 경계 복원 측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12번째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써 있죠? 네, 지상 건축물의 현황이 포인트죠, 그죠?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게 한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데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공법에 건축법 배웠을 텐데 여러분이 건물을 이렇게 신축해 놓고요 구청에 가서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측량을 한번 거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은 각종 신축할 때 제한이 있잖아요. 용적률 제한, 건폐율 제한이 있고 무슨 제한이냐면 이격거리 제한이 있어요. 건물은 이 경계선부터 반드시 0. 몇 미터죠? 그렇죠. 5m 떨어져서 건물을 신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 신축됐을 때 이 건축물의 이렇게 현황이 도면의 경계선에 이렇게 0.5mm 안에 이렇게 0.5m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걸 비교한 측량을 지적 무슨 측량? 현황 측량. 그래서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도면 경계선에 들어가는지 비교한 측량을 지적 무슨 측량? 현황 측량이고, 자 마지막에 13번째에서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써 있나요? 네, 자 우리나라 이 지적도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준점이 우리나라는 이게 동경 기준점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 정밀하지 지금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재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국가가 땅을 다 새로 측량하겠다. 그래서 그 재조사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하는 측량을 지적 무슨 측량? 재조사 측량이라고요. 근데 이 지금 재조사 측량하다가 수습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종로 같은 거 측량을 하다 보니까 여기 기준점이 다 동경 기준점이라 서로 내 땅 경계 분쟁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지를 못해요. 그냥 하겠다 그냥 법만 제정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측량의 종류예요. 열 몇 가지라고? 13가지. 13가지가 나온 게 아니고 아까 요 측량하지 않는 것 두 가지 잘 기억했어요. 자 아까 무슨 변경이나 지목 변경 또 뭐는 합병 이건 측량하지 않고 자 나머지는 다 무슨 뭐 그 명칭에 현황이면 현황, 복원이면 복원, 검사면 검사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 표현 하나만 아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측량을 지정 무슨 측량이다? 확정이지 도시개발 사업 측량 이러지 않죠,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아까 측량은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초 측량 요 기준점 박는 세 가지를 기초 측량이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고 자 오른쪽에 8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측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써 있나요? 예, 기술자들이 측량하는 기계예요, 기계. 그 6가지 측량 기구만 가지고 여러분 땅을 측량할 수 있거든요. 자 위에 암기사항이 있죠, 그죠? 뭐라고 써 있어요? 전경자, 평사위 이렇게 써 있네, 그죠? 우리 암기 어떻게 됐다고요? 전, 경자, 무슨 사위? 네, 평사위, 그죠? 전. 저는 이제 전파기, 광파기 측량이거든요. 전파나 광파를 뭐 개념 정도 알면 돼요. 전파나 광파를 쏴줘 가지고 돌아오는 파장 가지고 길을 댈 때 이 전파기, 광파기라고 쓰고요. 자 경이라는 거인데 이 경인 이제 경도 우위도 가지고 트랜스라는 기구 있자 있거든요. 자 우리 경도 우위도 가지고 이제 측량하는 건데 우리 경도 우위도 가지고 측량하면 동경 북이 이렇게 측량하는 거죠, 그죠? 그럼 x축 y축으로 측량하기 때문에 측량값이 뭐가 되냐면 좌표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경계점이 여러분 좌표로 등록된 지역이 있었잖아요. 이 좌표를 구할 때는 이 경위라는 기계를 써서 좌표를 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많이 보는 이렇게 평판 위에다 하는 이 평판 측량이라는 기계가 있고요. 이 위에인데 전자 계산기 올려놓고 하는 이 전자 평판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 드론이라든가 항공기 사진 과정하는 사진 측량이 있고요. 그리고 GPS, 우리 인공위성 가지고 하는 측량을 위성 측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적 측량할 때 이렇게 6가지만 기계가 써요. 다른 기계는 쓸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나중에 위성 측량 기계가 가장 정밀성이 높고요. 평판 기계가 가장 정밀성이 떨어져요. 이런 걸 알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측량할 때 이렇게 6가지 기계만 쓴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했어요? 전, 경, 자, 평, 사,
이렇게 거기 보시면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뭐 단 이렇게 써 있죠. 의선에 수중 측량하고 음파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런 기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계는 지적 측량할 때 쓸 수 있는 기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6가지 기계만 씁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제 중요한 게 그 87페이지예요. 88페이지. 자, 87페이지까지 했죠. 자, 우리 측량의 절차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제 세부 측량하는 절차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우선 자, 여러분 땅을 측량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을 신청인을 측량 누구라 그러냐면 의뢰인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나 땅을 측량을 부탁하면 안 되겠죠. 그죠? 누구냐면 이렇게 땅 주인이에요. 이렇게 소유자하고 옆집 토지 소유자를 이해관계이라고 그래.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저 이해 요 관계인이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땅을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우리 땅을 측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게 측량 수행자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측량 수행자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자, 측량업을 등록한 요 측량업자하고 그리고 한 2년 전까지 대한지적공사에서 명칭만 바뀌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그래서 지금은 요 국토 요 정보공사 요 두 단체에서만 저 땅을 측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측량할 때 요 사람들한테 이제 측량해 달라고 의뢰해서 보내고 측량할 때 공짜로 안 해주니까 요 수수료를 요 이제 수행자한테 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땅에 경계 면적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지적 측량은 성질이 요 수행자들이 한 측량 성과에 대해서 2차적으로 자, 우리 지적 소관청이 검사하는 검사 측량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자가 이제 측량에 의뢰가 들어오면 돈 얼마 받고 언제까지 측량했다는 이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소관청에 제출을 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장비들을 서류들을 넘겨받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재 가서 자, 우리 아까 측량하는 장비, 전경자 평사위와 도면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이제 현지 가서 세부 측량을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측량은 지금 경계 분쟁이 있어서 측량하죠, 그죠? 그럼 몇 달 걸리면 안 되잖아요. 며칠 내에 마치게 됐을까요? 5일 내에 마치게 돼 있어요. 며칠? 5일. 그러면 이제 5일 내 결과가 나오면 요 수행자가 해서 측량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죠. 자,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측량 결과도다 그래요. 그 측량 결과도에 이렇게 분할 등록이 들어와서 이렇게 분할 등록해 줬습니다. 이렇게 복원이 돌아서 갑이 여기고 을이 여기다라고 복원해 줬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이 측량 결과물에 대해서 2차적으로 소관청 등이 뭐 했죠? 검사. 그래서 이 소관청이 검사에서 나온 결과물을 측량 성과도다 그래요. 결과도 성과도 그러거든요. 성과도. 그 측량 성과도 보시면 이렇게 분할 등록해 준 거 맞다. 이렇게 갑이 여기고 을이 여기다 복원해 준 거 맞다라고 무슨 시장 이렇게 도장이 찍혀나요. 전주시장 이렇게. 근데 지금 아까 측량은 며칠 내에 맞췄죠? 5일. 그럼 요거 검사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몇 달 걸리면 안 되니까 검사는 며칠? 4일이에요. 그럼 도합 며칠이죠? 9일이면 결과물이 나한테 오야 돼요. 근데 아까 측량할 때 측량 기자들이 아무데나 가서 측량했어요. 측량 기준점이 있었어요. 기준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기준점 잘 못 보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일제시대 바뀐 거라 도로 닦고 집 건설하다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진북동에 잠깐 볼게요. 자, 진북동에 경계 보건 측량이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 여기 이제 저 아까 도건점 여기 있으면 측량은 며칠이죠? 5일. 검사는 4일. 이러면 끝나요. 근데 이 기준점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초 측량 기준점이. 그럼 세부 측량할 수가 없어. 그럼 뭘 먼저 봐야 될까요? 기준점. 아까 이러면 도군점은 50m부터 밖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옆에 진북동 옆에 있던 다른 동에 이렇게 도군점이 하나 있네요. 그럼 이렇게 50m씩 올라오면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개에서 쭉 가지고 15개 이하가 필요할 때는 4일을 줍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이요. 한 개 필요하더라도 4일을 주고요. 중간에 10개 필요하도 4일을 주고요. 15개 필요하도 4일을 줍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더 필요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오전에 2개 받고 오후에 2개 받기 때문에 4점 넘을 때마다 하루씩 더 줘요. 그러면 4점이니까 16,
17, 18, 19, 4점이죠. 그죠? 하루 더 주는 거예요. 더 필요하면 똑같아요. 4점 넘을 때마다 20, 21, 22, 23 한 점에서 6일 줍니다. 자, 주의할 것은요. 16개 필요하더라도 5일 주는 거고요. 19개 필요하더라도 며칠 주는 거죠? 5일. 자, 이건 뭘 박는 기간이죠? 기준점 박는 기간이에요. 기준점. 자, 여러분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 기준점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기준점이 있으면 측량은 며칠? 세부 측량 5일. 검사는 4일. 9일이면 끝나. 근데 기준점이 없으면 뭘 먼저 박아야 돼요? 기준점. 그 기준점 박는 기간 이렇게 준다니까요. 자, 하나에서 15개 이하가 필요할 때는 며칠? 4일. 더 필요하면 4점마다 하루씩 더 줬죠. 그죠? 근데 이건 이제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고,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특정 시점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설 끝나고 가자. 그러면 정해진 계약 기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계약 전체 기간 중에서 지금 측량 기간이 여러분 검사 기간보다 길죠. 그죠? 그 전체 기간 중에서 요 4분의 3을 측량 기간을 하고 4분의 1을 측량 검사 기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었어요. 볼까요? 자, 갑과 을이 분할 측량할 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데 40일을 약정했다. 그 기간 중에서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일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곱하면 되죠. 그죠? 40 곱하기 4분의 3하면 측량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며칠? 30일이고 검사 기간은 10일이 되겠죠. 그죠? 각각 이제 곱합니다. 자, 이제 검사입니다. 우리 아까 검사는 소관청 등이 검사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 검사하는 이유는 자, 이 도면에 여러분 땅의 경계에서 이렇게 제대로 등록시켰는지 검사를 해요. 그 아까 측량의 종류 13가지 중에서 11가지는 다 검사를 합니다. 성과에 대해서. 근데 2가지 측량 성과는 등록시키는 게 아니라 복원시키기 때문에 측량 성과를 검사하지 않는 2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경계 복원 측량이 있고요. 지적 현황 측량. 나중에 암기할 때 복자하고 현자에서 복현이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이 2가지는 이제 측량 성과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복원 측량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검사는 도면에 여러분 경계선을 등록시킬 때 제대로 등록시킨지 검사하는 거죠. 그죠? 근데 복원은 도면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시키는 거거든요. 옛날에 도면에 등록시킬 때 이미 검사가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현황 측량도 단순히 위치 관계만 확인하는 거지 도면에 여러분 선의 경계선을 등록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는 검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암기만 하면 돼요. 복현이. 무슨 현이? 그렇죠.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고요. 자, 지금 검사는 소관청이 구청이죠. 그죠? 구청이 검사하는데 중요한 2가지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게 2가지가 나와요. 아까 우리 기초 측량에서 여러분 지적 삼각 측량 있었죠. 그죠?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측량 성과와 아까 우리 신도시 만들 때 하는 측량을 지적 무슨 측량이라고 그랬어요? 확정 측량이라고 했죠. 그죠? 새로 확정시킨다. 이 2가지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가 검사해요. 근데 요게 요 확정 측량이 2년 전에 3년 전에 조금 바뀌거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정하는 면적 규모 이상. 그 면적은 알 필요 없어요. 큰 신도시 땅의 확정 측량은 그냥 시도에서 검사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정하는 면적 규모 미만 작은 신도시의 확정 측량 성과는 요거는 이제 소관청이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하고요. 요 3자고 요 정자에서 삼정이는 시도지사가 검사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럼 이제 검사가 끝나면 요 측량 성과대가 나오거든요. 자, 성과들을 우리한테 막바로 오는 게 아니라 수행자한테 줘요. 그 수행자가 이제 우리 의뢰인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끝나지 않은 것은 절대 의뢰인한테 올 수가 없어요. 자, 요 내용이 이제 우리 측량 절차에 책에 써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교재 88쪽 보세요. 자, 우리 측량의 신청이 2사람이죠.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우리 지적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적 측량 누구한테? 수행자입니다. 수행자에는 우리 지적 측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단 2가지 측량은 수행자가 할 수 없어요. 그 검사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은 제외 써 있죠. 그죠? 요거는 소관청하기 때문에 제외돼요. 이것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다 우리가 수행자들한테 측량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자, 의뢰에서 제출까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른쪽에 수수료 납부 보세요. 측량을 의뢰하자들은 측량 수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니은은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것을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면 그 조사 측량에 들어간 수수료를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요. 근데 그 다만 우리 바다는 징수하면 돌아버린다 그랬죠, 그죠? 그게 디귿이에요. 다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 말소할 때는 측량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을은 중요하지 않는데, 측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얼마 받아가라 이렇게 고시를 하게 돼 있고요. 자, 수행 계획서 제출 보세요. 자, 측량 수행자가 측량의 의뢰를 받으면 기간 일자 수수료 적은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제출한다고요? 지적 소관청. 그 시도지사한테 제출한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요약집에 가로쳐 놓고 시도지사 X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다 그렇게 써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 밑에 측량 기간 며칠 했죠? 5일. 검사는 4일. 근데 니은에 보면 가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다만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또는 측량 검사할 때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며칠? 4일.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하루씩 가산했죠, 그죠? 근데 제일 밑에 합의 보세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서로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할 때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 중에서 4분의 3이 무슨 기간?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을 측량 검사 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자, 넘기셔서 검사입니다. 거기 지금 20일이면 15일하고 5일이 되겠죠, 그죠? 4상 곱하고 4일 곱하니까. 자, 검사 볼게요. 자, 수행자가 측량을 마치면 그 측량 그 성과를 결정하는데, 자, 2번 검사.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마치면 그 측량부 측량 결과도 면적 측정부 등 측량 성과에 대한 자료를 시도지사나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서 성과가 정확한지 검사받는데,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다음 두 가지 측량 성과는 검사받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죠? 경계에 무슨 측량과?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복현이, 그죠? 요거는 측량 성과를 검사받지 않고, 그런데 그 3번은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게 3정이죠, 그죠? 첫 번 보세요. 지적 삼각 측량 성과와 경이라는 측량 방법을 실시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서 검사받고, 그 면적 규모 미만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소관청에 제출해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4번 볼게요. 밑에 거기 4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할 제한의 저촉 여부를 판단해서 측량 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그 측량 성과들을 지적 측량 누구한테 주죠? 수행자. 그래서 수행자한테 발급해주면 측량 수행자들은 그 측량 의뢰인들에게 그 측량 성과들을 포함한 측량의 결과물을 지체 없이 발급해 주는데, 이때 검사받지 않는 측량 성과들은 발급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측량에 관한 절차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 헷갈리는 게, 여기 조금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보세요. 아까 측량하지 않는 사유 있었죠, 그죠? 아예 땅을 측량하지 않는 사유. 대표소도 아까 뭐와 뭐는 측량하지 않았었죠? 지목 변경과 합병을 시키는 토지는 아예 측량을 아예 안 했죠, 그죠? 맞죠? 자, 그리고 아까 측량 성과를 검사하지 않는 거. 뭐를 검사하지 않는 거? 측량 성과. 그리고 여러분 그 90페이지 있잖아요. 측량 성과 그 박스 있죠, 그죠? 아까 측량 성과를 검사하지 않는 게 누구죠? 복현이. 요거는 측량하지만 그 성과를 검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 소관청이 검사하잖아요. 근데 시도의사가 검사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누구죠? 삼정이 삼각 측량과 확정. 여기 헷갈리면 안 돼. 이 거다 보면 이 측량하는 사유, 측량 성과를 검사하지 않는 사유, 또 시도의사가 검사하는,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하면 끝나거든요. 오른쪽에 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자 요건데 거기 숫자가 여러분 3679 있어있죠, 그죠? 자 요건 요거예요. 아까요, 저 보세요. 우리가 측량을 수행자한테 부탁해서 수행자가 한 측량 결과물에 대해서 소관청이 검사해서 자 성과도가 수행자를 거쳐서 나한테 왔죠, 그죠? 근데 성과도가 왔는데 자 갑이 자기 땅의 경계 보건 측량을 부탁했는데 자기 땅의 경계선이 여기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성과도가 왔는데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싸워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소관청이 한 측량 성과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다라고 청구하는 것을 우리 지적 측량의 적부심사 청구거든요. 그리고 청구의 이제 숫자가 우리 3679 이렇게 암기돼 있죠, 그죠? 자 우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요 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우선요, 요 토지 소유자 할 수 있고요, 옆집 주인 이해관계 할 수 있고, 또 주의할 것이 요 수행자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행자가 한 이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소관청이 나온 성과도가 지금 잘못됐다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싸울 때 이 소관청의 상급 단체를 가야 되죠, 그죠? 그럼 소관청이 우리 상급 단체는 시도의사라고 했잖아요. 지적 부분 세 사람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지적, 소관청, 시도의사, 국토교통부장, 그죠? 그러면 이 소유자나 이 측량 이해관계인이나 이 지적 측량 수행자들은 자 우리 시도지사한테 가는데 여러분 시도지사는 측량의 전문가예요, 아닌가요? 측량 전문가 아니죠. 여기 지금 전북에 누가 도지사인가요? 송하진 씨? 송하진 씨 뭐 전문가가? 측량 전문가가 아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단순히 여러분 거쳐입니다, 거쳐서 이 측량의 이 시도의사 소속되어 있는 측량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이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최초로 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실 것이요, 우리가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시도의사에게 한다 이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지방지적위원회에게 한다 이렇게 나면 맞아요. 자, 근데 시도의사 단순히 거쳐가니까 자 시도의사는 일정한 사항을 조사해서 우리 지방지적위원회에게 30일 내에 해부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간이죠, 그죠? 그래서 지방지적에서 심의의결인데 심의의결은 조금 길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60일 내에 심의의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60일이 부족하면 30일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최장 며칠이죠? 90일. 자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주의할 것이요, 이 시도지사와 지방지적위원회가 같은 건물이 있어요, 같은 층에. 그래서 며칠 내에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체 없이 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심의의결이고 이건 이제 지체 없이 줍니다. 지체 없이 주면 자 시도지사가 이 청구인들한테 있죠, 그죠? 이 청구인한테 며칠 내에 주게 됐을까요? 7일 내. 며칠 내? 그렇죠. 7일 내에 결과물을 통보해 줍니다. 자 결과물을 통보해 줄 때 자 우리 소관청이 한 결과물과 똑같으면 한 번 더 싸울 수 있음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그럼 한 번만 더 싸울 수 있어요. 재심사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내? 90일 내. 자 여러분 시도의사 이제 상급 단체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시도의사의 상급 단체가 누굴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근데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금 측량의 전문가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들을 거쳐서 이 사람들에 속되어 있는 측량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이 있거든요. 이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측량의 적부의 재심사입니다. 시도의사한테 최초 적부심사하고 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심사 절차는 같아요. 자, 우리 30일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지적에 보내면 중앙지적 60일 내 심의의결 하거든요. 자, 중앙지적 심의의결 봤더니 소관청이 검사를 잘못했어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있죠. 그럼 고치라 이렇게 통지가 오는데 그럼 자기들이 잘못 성과를 결정했기 때문에 스스로 고쳐야 되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정할까요? 그렇죠. 직권으로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가 제가 아까 3679, 3579 아니에요? 무슨 79라고요? 3679, 369 게임. 자, 며칠 내에 시도의사가 해부하는 거죠? 30일. 며칠 내에 심의의결 한다고요? 60일. 우리한테 며칠 내에 통지해 준다고요? 7일. 며칠 내에 재심사? 90일. 그래서 3679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원회가 시도 소속의 지방지적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소속의 중앙지적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 우리 인원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주요 기능은 뭐고 이 사람들이 심의 의결을 공정하기 위해서 제척 기피 회피 제도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볼 겁니다. 자 우선 책 볼까요? 자 91페이지 보세요. 적부심사 나와 있죠? 자 청구인 그 세 사람이죠, 그죠? 세 사람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 여러분 이 수행자에는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죠? 측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죠, 그죠? 측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두 단체 사람들이 그 지적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시도지사를 애결하고 돼 있어요. 그렇죠.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합니다. 자, 지방지적위원회 시도지사가 며칠 내 해부하죠? 30일. 숫자만 기억하면 되죠, 그죠? 자, 3번 심의 의결 기간은 며칠? 60일. 심의 의결이 기회니까. 자, 니은 보세요. 다만 부득이하면 심의 기간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30일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한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최장 90일까지 심의 의결 하겠네요. 자, 의결 송부 보세요. 지방지적위원회가 적부심사 의결을 마치면 전원 서명 날인한 적부심사 의결서를 어떻게? 지체 없이. 같은 건물이 있으니까 지체 없이 시도지사 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통지. 자, 시도지사가 우리한테 보내죠, 그죠? 며칠 내에 보내죠? 그렇죠. 7일 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줄 때 그 재심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준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럼 넘기셔서 보세요. 자, 재심사. 자, 의결서를 반자가 불복하면 거기 며칠 내라고 돼 있어요? 90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또 뭐라고 써 있나요? 그렇죠.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7번은 읽어보시고 8번 볼게요. 자,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보던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어떻게 정정? 그렇죠. 예,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측량 성과를 수정합니다. 예, 그 정도만 보시고. 그리고 2심으로 끝난다는 게 9번째 나와요. 보세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는 90일 내에 재심사를 하지 않거나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다 끝날 때는 그 해당 지적 측량에 대해서는 다시 적부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위원회 보세요. 그 중앙지적위원회 인원수 나오네요. 자, 위원장과 부위원장 우선 포함해서 520입니다. 5인에서 1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위원장은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소속의 지적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과장이고요. 디귿. 자,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이 경험이 풍부한 적에서 국토교통부에 임명하고, 자, 임기는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죠? 제외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장 과장이니까 자를 때까지 하겠죠, 그죠? 3년 만에 자를 수 있고 3개월 만에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한 임기가 2년입니다. 예, 그 정도까지 보시고 제일 밑에 그 지방지적위원회는 뭐 중앙지적위원회 인원수 준용한다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오른쪽에 요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곧 기역부터 미음까지 5가지가 나와 있죠, 그죠? 요걸 주의해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암기 사항이 있죠, 그죠? 뭐로 이렇게 써 있어요? 개를 양성하고 징계하고 재심사하는 것을 주의할 것이요. 지방이에요, 중앙이에요? 중앙이에요. 지방지적에는 적부심사 하나, 그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럼 걔가 지금 거기 보면 개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기업의 정책 개발, 니은의 연구 기술의 개발. 자, 디귿은 기술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 양성. 자, 니은은 기술자 뭐 한다고요? 징계. 병도 주고 약도 주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부심사, 재심사. 이게 지방이다, 중앙이다. 그렇죠, 중앙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은 우리 지방지적위원회는 최초의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네, 그것만 이제 하는 겁니다. 네. 자, 위원회 회의에서 2번, 3번 정도, 2, 3, 4번 볼까요? 뭐 1번은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보시면 되고, 2번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장소, 심의 안건을 회의 며칠 전, 5일 전 이런 회의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하고 3번은 의결 정적수거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하고 4번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현지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 정도 보시고 자 마지막 하나에 D페이지 보시면 그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제도라는 게 있죠. 그죠? 심의 의결을 공정하게 해서 아예 처음부터 위원을 심의 의결에 참여시키지 못하는 것을 제척이라고 그래요. 제외시킨다. 여기 지금 제척 규정이 5가지라 이게 한 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또 나올 확률이 있는데 우리 암기가 돼 있죠. 그죠? 누구나 이렇게 써 있나요? 배우자나 누가 친족이 뭐에 정언에 뭐하면 관여하면 뭐해서 대리해서 뭐했다? 제외됐다는 것은 제척 규정에서 제외됐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해당 안건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요. 그 해당 안건에 배우자였던 사람, 2번에 해당 안건에 친족이 있던 사람, 3번 해당 안건에 증언했던 사람, 4번 해당 안건에 관여한 사람, 5번 해당 안건에 대리로 참여한 자들은 심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을 무슨 규정이다? 제척. 제척. 그래서 한번 제척 규정 다시 한번 떠들어 볼까요? 누구나 배우자나 누가 친족이 뭐에 증언에 뭐하면 관여하면 어디에서 대리해서 뭐했다? 예,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들은 그 중요하지 않아요. 밑에 것들은 보시고 저 오른쪽에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그죠? 예, 요 문제 3문제 이렇게 풀어놓고 자 지적법을 마칠게요. 자 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거 1번 보세요. 아까 우리 경계를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럼 무슨 측량일까요? 그래요, 복원 측량이고 2번 요걸 귀했잖아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 있죠, 그죠? 그 지역에 사는 측량을 지정 무슨 측량? 확정 측량. 이건 도시개발 사업 측량 이렇게 안 나왔죠, 그죠? 그거 주의하시고 자, 3번 보세요. 합병이나 지목 변경이나 지번 변경이나 지적공부 제작성이나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측량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렸어요. 복구 측량하거든요. 무슨 측량한다고요? 복구 측량. 토지량인 거 다 사라진 거 면적 다 사라졌잖아요. 그럼 면적 새로 구하려면 복구 측량하거든요. 거기 복구 그 부분이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측량하지 않지만. 자, 그다음에 4번은 지상 건축물에 뭐를 이렇게 써 있어요? 현황. 그리고 현황 이렇게 나오면 복원 측량일까요? 현황 측량일까요? 그래요. 현황 측량입니다. 포인트 말하면 되죠? 아까 5번에 아까 지적 삼각점이 있었죠, 그죠? 그 삼각점 성과는 누가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시도지사만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거 보시고 자, 요 가로 2번 문제가 올해 여러분 중요해요. 2번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 가로 박스 넣은 게 한 번 나왔는데 또 나올 때가 됐어요. 자, 기억이 아까 측량 기간은 며칠이죠? 5일. 니은 검사 기간은 4일. 근데 다음만 이렇게 써 있네요.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검사할 때 기준점이 15점 이하는 4일,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이죠. 오전 2개, 오후 2개 맞죠, 그죠? 4점마다 하루씩 가산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서로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할 때는 그 기간에 따르되 아까 전체 기간에 몇 분의 몇이 측량 기간이죠? 그렇죠. 4분의 3의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을 측량 검사 기간 했죠, 그죠? 자, 마지막에 적부심사 3679 기억나시죠, 그죠? 자, 우선 옳은 것.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나 지적 측량 수행자들은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까 시도지사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X죠, X, 그죠? 시도지사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지방지적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2번. 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시도지사가 지방지적 60일 내에 해보했어요? 30일 내에? 30일 내에 해보았죠, 그죠? 그러면 3번은 해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가
청구사항을 해부받는 날부터 30일에 심의기했어요. 60일. 예, 60일. 심의기가 조금 좀 길어야 된다 그러죠, 그죠? 자, 4번 볼게요. 시도지사가 의결서를 받아 우리한테 보내죠, 그죠? 그거 며칠 내에 보내죠? 그렇죠. 7일 내에 그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해주고, 자 마지막에 이제 재심사죠, 그죠? 의결을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에게 불복하면 의결서를 받는 90일, 여기까지 맞죠, 그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렸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순히 거쳐서 어떤 위원에게? 중앙이죠, 중앙.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재심사를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맞죠, 그죠? 자, 여기서 요 측량의 이제 파트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까 요거 기억할 것이, 아까 우리 측량하지 않은 거 두 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무슨 변경이나 지목 변경이나 또 합병. 그건 측량하지 않는다, 그죠? 자, 측량은 며칠? 5일. 검사는 4일. 기준점을 박을 때 15점까지 4점, 그죠? 4일 넘을 4점 넘을 때 할 수 있었고, 합의할 수 있었죠, 그죠? 몇 분의 몇이 측량 기간? 4분의 3. 그리고 4분의 1이 검사인데, 여러분 검사하지 않는 두 가지 측량이 있었죠, 그죠? 누구죠? 복, 현일. 거기 주기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올해도. 복이 뭐예요? 경계, 복을 측량과 지정 무슨 측량? 현황. 요거는 검사하지 않고. 다 소관청이 구청이 검사하는데 시도의사가 검사하는 게 있었죠, 그죠? 3정 이렇게 안겼잖아요. 삼각 측량과 확정 측량 이상 그것들은 시도지사가 검사하고, 이제 적부심사 청구죠, 그죠? 자, 우리가 청구권자,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나 수행자가 시도지사에게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우리가 적부심사를 청구하죠. 며칠 내에 보낸다? 30일. 심의결 며칠? 60일. 우리가 지체 없이 조죠, 그죠? 자기들끼리는 우리한테 며칠 내에 보낸다? 7일. 재심사는 며칠? 90일. 자, 재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게 한다. 자, 아까 우리 중앙지적위원회 하는 기능 뭐를 좋아했어요? 개. 뭐를 좋아했다고? 개를 뭐하고? 양성하고 징계하고. 무슨 심사? 재심사. 요건 중앙지적위원회 기능이다. 요 정도 잘 기억해 주세요. 조금 쉬었다가 자, 우리 등기법 할게요. 요 등기법은 여러분 요 자료를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등기법에 요 자료, 나눠준 자료, 암기 자료 하나 있죠. 요 자료 요 자료 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된 거, 요 자료 조금 쉬었다 할게요. 아, 그리고 문제 나갔어요? 그 문제를 집에서 풀어보세요, 그죠? 그 정답은 뒤에 있을 거예요. 자, 정답은